우리 오늘 오답만 이제 해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오답 틀렸던 한 문제 21번 문제를 일단 보고서 다시 한번 좀 대화를 해볼게요. 여기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 배웠던 부분이라서 가볍게 대화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보자. 일단 여기 제목이 디지털 침해 걱정할 게 아니다 였죠, 그쵸? 그래서 이미 제목에서 긍정적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이 디지털 침해라고 하는 게 디지털 침해를 걱정할 필요 없다 했는데 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던 거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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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치. 진화 양상에는 있는 거. 진화 양상에 그냥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바 문단이 이제 요약 정리 문단이니까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은 요컨대 기술지 의존 현상은 인간의 진화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늘 존재해왔던 기술의 기술 의존 현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제 뭐야? 그래서 이런 디지털 침해가 뇌를 좀 비움으로써 그 덕분에 창조적인 새로운 능력을 인간에게 오히려 가져다 줬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도 자연스러운 양상, 진보의 결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또 근거로 되게 많은 근거를 주고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잠시 후에 문제에서도 풀 거지만 다 문단에서 사용을 했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쵸? 다 문단을 보면은 우리가 직립을 하게 되면서 손을 쓰게 되었고 그 덕분에 손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입의 기능은 퇴화했고요. 입의 기능은 퇴화했지만 말하는 기능은 더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정확한 의사소통, 언어를 만들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문자와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기억력은 상실했지만 그만큼 지식 생산 같은 일에 새로운 일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억력, 계산력 다 약화되긴 했지만 정보를 관리, 통제, 관리, 창조 이런 부분들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얻은 게 있으면 반대쪽에는 잃는 것도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 그런 거였죠. 자, 그럼 잠깐 여기서 우리 이 부분에는 세 가지 표현법을 우리가 먼저 배웠는데 귀납, 연역, 유추 세 가지를 배웠어. 그치? 귀납과 연역과 유추가 있었는데 귀납이 무엇일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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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쵸? 귀납은 전체의 그냥 일반 보편적 사실에서 일반적 어떤 진리로 이어져 가는 거라면 연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응, 응. 그쵸. 일반적 진리에서 보편적 사실로 이동을 하는 거고 이거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마지막 유추 뭐였죠? 유추. 유추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나머지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우리 어제 문제 푼 거에는 뭐가 있었지? 뭐 등산을 삶에 비유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쵸? 그리고 3단 논법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면 가장 유명한 게 이거거든요.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유명한 3단 논법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소전제의 주어는 그대로 내려오고 대전제의 서술어도 그대로 내려가고 소전제와 대전제의 요 부분은 겹친다라고 했었던 걸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논법 중에 하나가 빠져도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 중에 하나가 빠져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만 더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이건 책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할인이 고등학교 갔을 때도 요거 나오고 고등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요거 뭐냐면은 연역 파트에서 대전제, 소전제가 참이잖아. 그럼 무조건 결론은 참이게 되어 있어요.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걸 또 이렇게 꼭 문장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고 귀납에서 중요한 거는 보편적 사실에 예외가 발생할 경우 진리 또는 뭐 법칙이 이제 없어진다, 무너진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수업 때는 까마귀를 예로 들었는데 내가 1000번째 까마귀까지 관찰했을 때 까맣더라도 1001번째 까마귀가 까만색이 아니라면 까마귀는 까맣다라고 하는 진리에서 이제 그게 잘못된 내용이 된다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필기는 다 한 번씩 적어 보았나요? 적고 있어요. 천천히 적고. 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은 21번 바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1번 그럼 결국에는 귀납을 찾으라는 이야기다, 그치? 귀납. 오타가 심하네요. 귀납. 근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5번은 아니야. 왜냐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게 문제고, 미안, 늘어난 인구만큼 식량이 필요해지는 게 여기가 문제거든? 그래서 식량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해결 방법이야. 그래서 이거는 연역 귀납 그리고 유추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돼. 자, 그런데 나머지 답지를 살펴보면 1번, 2번, 3번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다? 할인아? 1번, 2번, 3번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 뭔지 한번 할인이가 찾아서 알려줄래? 21번, 1, 2, 3번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 찾으면 있다. 아니야. 동물이 아니야. 1, 2, 3번에 겹치는 단어가 하나 있어. 뭘까? 그렇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우리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글자는 언제 쓰는 거야? 음, 맞았어. 그러므로 이 뒤쪽은 결론이야. 항상 정해져 있어. 그치? 그러면은 결론, 귀납과 연역 중에 결론이 앞에, 아니, 뒤에 나오는 게 누구야? 음, 결론이 뒤에 나오는 건 연역이야. 연역에서 3단 논법을 보면은 맞아. 여기 첫 번째를 우리가 대전제, 두 번째를 우리가 소전제, 마지막 거를 결론이라 그랬잖아.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그러니까 결론이 뒤에 있는 1, 2, 3번은 셋 다 연역이야.
그 연역의 특징을 1번으로 보면은 1번을 중심으로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넓은 범위에서 우리로 줄어들어. 이해가 돼요? 초식 동물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토끼로 줄어들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사람에서 나쁜 아이, 영수로 줄어들게 돼요. 근데 4번을 보면 개미, 매미, 잠자리라는 각각의 동물을 뭉쳐서 곤충으로 확대되는 게 바로 귀납이야.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이렇게 보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었을까요? 좋습니다. 이 논증 방법을 보는 방법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맨 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을 비교해서 범위 포함할 수 있는 녀석이 뒤로가 있다면, 결론이 뒤로가 있다면 그 녀석은 연역, 반대라면 귀납입니다. 유추는 뭔가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한번 살펴보았어요. 혹시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까지 해결을 하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음? 3번. 3번 보도록 해봅시다. 3번 위와 같은 관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쵸? 일단 이거 우리 관례가 뭐라고 배웠죠? 응? 맞아. 시조라고 배웠어. 시조의 특징 기억나는 거 있나요? 3장 6구 3뭐 또? 방금 전에 너가 말했지. 그래서 사문보가 아니라 일단 사문보라는 거 이해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시고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정형시야. 선생님이 조선시대라고 말은 했지만 이 시작 자체는 고려시대 때 등장을 했어.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고려시대 때 신진사대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맞고요. 길이에 따라 단시조와 연시조로 나뉘는데 그럼 우리 시조는 단시조계, 연시조계? 맞아. 우리 시조는 단시조야. 짧을 단자 써서 단시조야. 알겠죠? 그래서 단시조고요. 연시조는 이제 이 시조가 세 줄짜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닥닥닥닥 막 1수, 2수, 3수, 4수 이렇게 붙어있어. 우리 저번에 그 도산 12곡 배운 적 있거든. 할이랑 선생님이랑. 그 시조가 되게 시가 길었잖아. 옛날 시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연시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절제된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시가 짧잖아. 시가 짧은데 내가 막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자세하게 묘사하면 그 45자 묘사하다 끝나잖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다양한 상징을 활용을 하되 비유와 상징을 많이 활용을 하되 최대한 좀 깔끔하게 써야지 되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근데 음. 아, 3, 4조 이거는 글자 수를 의미해. 그래서 3, 4조라고 하는 거는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4, 4조라고 하는 건 네 글자, 네 글자가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 여기는 천만리 머나먼 길에 보면은 세 글자인 건 맞는데 여긴 다섯 글자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근데 이 글자 수는 한 글자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어. 꼭 그 글자 수를 완벽하게 맞추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땡땡조는 거의 웬만하면 이걸로 문제를 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를 시험 그 오답 포인트로 잡지는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애매해져서. 알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없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